사회복지단체들이 모여 10대 정책 안건을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며 복지사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불거진 우리 사회 가족 문화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건강한 가정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구티비 다큐멘터리가 시청자들의 큰 관심 속에 방송됐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설립자인 김용기 장로의 생애를 그리며 우리 사회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후원으로 미얀마 소수부족에 전달할 성경 5,500부를 제작해 기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사회복지단체들이 10대 정책 안건을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며 복지 선진국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날 사회복지부 신설과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 등을 요청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사회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조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복지계 관련 단체들이 현장 전문가와 복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복지 관련 10대 정책 안건을 만들고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비전 선포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등 기독교를 비롯한 각 종교단체들이 소속된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단체는 취지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종사자들에 대한 정당한 신분보장,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 지침들의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 회장인 최창환 감리교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실질적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전부 고령화가 되어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빈곤 노령층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과제입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꼭 해주셔서 사회복지 이 정책이 바르게 가는 이러한 일들을 꼭 만들어 주십사. 이를 위해 보건과 복지부문을 구분해 사회복지부를 신설하고 관계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할 것과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민간기관과 정부 부처의 협력을 강화할 것, 또 시설 종사자 안전 및 처우 개선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10대 아젠다를 제시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이를 수용해 대선 공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며 자신들의 복지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민 중산층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개개인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가장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손쉽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 전달 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복지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과 처우 역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회복지세 도입을 언급하며 지역사회 돌봄 체제로 사회서비스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필요한 곳에 복지 재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 등 온라인을 통해서는 전국 사회복지계 종사자 10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회가 성탄절을 앞두고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권사회 회원들은 쌀 950포대를 나누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회가 12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5회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성탄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에 열렸으며 권사회 후원으로 쌀 950포대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영훈 목사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한때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라며 1년 365일이 성탄절이 돼 이 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사회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이 귀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귀한 사랑 나눔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온 한국 전체 교회에 확산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을 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사회 회원들은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쌀 나눔 행사에 동참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올 연말에 권사에서 전하는 사랑의 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연말을 잘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회는 만여 명의 권사들과 함께 매년 연말 성탄절을 앞두고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회 내 어려운 이웃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과 독거 어르신 등 950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돼 제작한 다큐멘터리 회복, 가족을 말하다가 시청자들의 큰 관심 속에 방송됐습니다. 이번 제작 영상에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가정의 변화들을 통계와 사례에 근거해 살펴보면서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업은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의 한계를 넓혔다는 평가입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코로나의 발생은 국가와 경제, 생활 방식 등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구티비는 최소 단위의 사회 조직, 바로 가정에 집중해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구티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돼 제작한 다큐멘터리 회복, 가족을 말하다에선 코로나19로 달라진 가정의 형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등을 조명하며 코로나 전후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를 통계와 사례에 근거해 살펴봤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줄곧 언론에선 가정의 불화와 이혼율 급증 등의 내용이 연일 보도되면서 코로나가 가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부각됐습니다. 한 작년 5월, 6월부터는 오히려 가족이나 부부 상담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폭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가족들 간의 갈등은 많아졌다라고 느껴요.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부부 이혼율이 급증했다고 예상됐던 것과는 다르게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도보다 오히려 이혼율이 감소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인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리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1인 가구는 증가했고 코로나로 결혼이 힘든 상황에서도 혼인은 이루어지면서 가정의 형태는 유지돼 왔지만 고난의 시대라고 말하는 지금 가족의 위기가 새로운 시작점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멀어졌던 마음이 가까워지고 또 이제 알지 못했던 아이들의 마음, 또 엄마 아빠의 마음 이런 것도 알게 될 기회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시대가 회복의 시대가 아닌가, 영적인 가정의 회복의 시대가 아닌가. 코로나로 인한 가정의 변화와 문제점들을 짚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정의 모습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회복, 가족을 말하다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다큐멘터리 회복, 가족을 말하다는 목요일 오전 10시와 일요일 저녁 6시에 구티비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농촌개혁에 앞장섰던 김용기 장로는 1960년대 정치와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두루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김 장로는 농촌운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아시아의 노벨상인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김 장로의 생애를 담은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여전히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 가나안 김용기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설립자이자 농촌 운동에 대한 공로로 아시아의 노벨상인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제작한 파이오니아 21연구소는 이번 영화를 통해 가나안 정신을 바탕으로 현 시대를 이겨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정신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제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자,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1960년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농민 교육과 사회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가나안 농군학교는 자기 극복을 통한 개척 정신과 올바른 시민 의식을 함양해 당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곳입니다. 설립자인 김 장로는 근로와 봉사, 희생 정신을 교육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가나안 정신의 핵심이 정신개혁과 생활혁명에 있다고 강조하며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이러한 가나안 정신을 배우기 위해 종교가 다른 신부와 수녀, 일반인까지 가나안 농군학교에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이날 시사회에 참석한 가나안 농군학교 관계자들과 학계 인사들은 김용기 장로의 생애를 통해 여전히 기독교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다는 도전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실은 15년 이상 말레이시아에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하고 있었지만 또 김용기 장로님의 그 생애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게을렀던 거, 또 여러 가지로 가나안 운동을 하면서도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되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애국자고 우리 한국 교계에 큰 공헌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참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화가 좀 더 그 김용기 장로에 대한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철 감독은 이번 영화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각 나라에도 가나안 정신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화 가나안 김용기는 내년 2월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전국 상영관을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개바오 성경 3,000부와 테디머 성경 2,500부 등 미얀마 성경을 기증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미얀마 성경 제작을 후원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정의연 사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후원으로 미얀마에 전달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설 강력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135개 언어를 사용하는 미얀마 소수 부족을 위한 대한성서공회의 성경 번역 프로젝트가 더욱 확장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과 예원바이블창조위원회가 지난 9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바이블랜드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을 연구하고 성경에 나타난 각종 상징물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테마공원을 설립하는 데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도 포천 지역에 조성될 바이블랜드는 각종 영화관과 테마별 공원, 국제학교 등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알파코리아가 13일 유튜브를 통해 2021 더 메리지 코스 런칭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알파코리아 대표 구동희 목사는 메리지 코스가 흔들리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 부부관계 개선과 비신자 전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메리지 코스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건강한 부부관계 형성을 위해 운영될 예정이며 연령과 결혼 연차, 신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부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메리지 코스는 주 1회 7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7가지 부부 사이에 꼭 나누어야 할 대화 주제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 패스가 시작됐습니다. 만약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킬 경우 방역 패스 적용업소의 운영자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은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도서관 등입니다. 접종 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은 2차 접종일부터 14일에서 6개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한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스콘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영국 등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 국가들이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호주 국빈 방문은 중국에 대한 한국 입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중순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던 군 장병과 군무원 등을 상대로 13일부터 부스터샷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추가 접종은 내년 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접종 대상 인원은 35만 명에서 40만 명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5명 늘어 13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2,738명이 됐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육군 19명, 해군 4명, 국방부 직할부대 간부 1명, 국방부 공무원 1명이며 전원 돌파 감염자로 파악돼 돌파 감염 누적 확진자는 1,002명을 기록했습니다. 취업을 하지 않은 국내 청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이탈리아,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 고용정책 사각지대 추적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국내 15세에서 29세 니트족은 158만 5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니트족이란 구직활동 자체에 나서지 않는 청년층을 의미합니다. OECD 기준상 지난해 국내 월평균 니트족 규모는 163만 9천 명으로 전체 15세에서 29세 인구에서 20.9%를 차지했습니다. 이슈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켄터키주를 비롯해 중부 6개 주를 강타한 최악의 토네이도로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94명으로 실종자는 집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켄터키에서만 최소한 5만 6천 가구가 정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고 테네시에서도 7만 명 이상이 정전 상태에 고립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운반 로켓인 장정이 2년 9개월 만에 100회 발사에 성공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이전 100회 발사 최단 기록인 4년 3개월을 18개월이나 앞당기는 기록입니다. 중국 우주당국은 장정 1호부터 장정 3A까지 첫 100회 발사에 37년이 걸렸고 101회에서 200회 7년 6개월, 201회에서 300회 4년 3개월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장정 계열 로켓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서 자체 제작하고 통제가 가능한 기술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지구 궤도에 70톤, 달 궤도에 25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 개발장관 회의에 참석한 외교 수장들은 러시아를 향해 상황을 진정시키고 외교적 채널을 이용하며 군사행동에 대한 국제적 약속과 투명성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국제법은 국경에 변경을 가하기 위한 어떤 무력 사용도 금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공격은 심각한 결과와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날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프레데리크 빌렘 데 클레르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한 뒤 불편함을 느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한 라마포사 대통령은 자체 격리 중인데 증상은 가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일주일간 모든 직무를 데이비드 마부자 부통령에게 위임했으며 자국민들에게 백신 접종과 코로나19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기온이 더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다가도 다가오는 주말에는 또다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기온이 들쑥날쑥한 만큼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10도, 대전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10도, 제주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전쟁 등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신음하던 1960년대,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던 김용기 장로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김 장로의 메시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데요. 한국 기독교가 다시 한번 세상의 희망이 되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